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으로 꼭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부동산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조금 알고 있거나 경험은 많은데 재테크를 잘 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방송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이론만으로 돈을 벌 수는 없으며 풍부한 실전 사례를 통하여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집덩굴처럼 얽히고 설킨 부동산으로 왕부자 되는 실전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잘 보십시오. 특강이라고 재미없는 특강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된 거 핵심만 붙였습니다. 부동산 제발 좀 팔아주세요. 이제 이 상황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안 팔려가지고요. 지금 강남권하고 서울 일부권은 지금 제발 좀 팔아달라고 합니다. 대폭락 왕부자 되는 방법. 지금 자 얼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물음표가 써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쪽, 자 이쪽 활짝 웃는 얼굴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슬픈 얼굴이 좋겠습니까? 여기 자 찬스하고 체인지 여기 보세요. C를 G로 지금 G를 갖다 C로 바꾸면 찬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상승 요인, 정부의 집값 잡을 의지가 좀 불투명하다는 게 조금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았어요. 과거 3년 동안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은 현 정부의 집값 띄우기 전략도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이번 질병 사태가 아무리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두 번째, 1200조에 이르는 풍부한 유동자금, 달러, 원화, 정말 각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는 바람에 돈이 넘쳐나는 것도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집값 폭등과 소폭 하락 반복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했다가 떨어졌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를 3번 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다시 일반 대중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기존 주택의 매물이 지나치게 잠겨버렸다. 즉 이제 매물이 시가 말랐다 이런 말이에요. 임대주택 사업 때문에. 제로금리 시대에 부동산 투자 심리는 크게 꺾이지 않는다. 지금이 일시적일 뿐이다. 금리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서울은 땅이 제한적인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다가 공급 부족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서울에 무슨 공급이 있느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맞벌이 고소득층이 늘어나면서 30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구입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자, 30대 웬만하면 1억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집을 잡게 되면 집값은 뜨는 거 아니냐. 지방 사람들의 부동산 원정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지방 차익 후에 서울 투자. 왜 지방 사람들이 늘어났냐면요. 광역시 집값이 정말 많이 쪘어요. 그래서 광역시에 돈 벌고 재빨리 판 다음에 또 서울 와서 투기하는 거죠. 전세값과 집값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활용한 갭 투자가 아직도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 주택 보급률은요. 100%가 이미 넘었지만 실질 주택 보유율, 그러니까 유주택자가 55%밖에 안 돼요. 무주택자가 무려 45%나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게 상승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천만에요. 이제 하락 요인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수도권 6년간 최장 상승으로 피로도가 높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뛰었어요. 6년간 집값이 2배나 폭등해가지고 3에서 5년 사이클상 지금 하락기로 접어들었다. 여당이 선거 압승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할 것이다. 즉 집값 잡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집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심리가 팽배해가지고 지금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기도와 지방 신도시 택지지구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서울은 영원히 옛날부터 공급 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올랐다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공급 부족이니까 계속 올라간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는 문제가 인구는 그대로인데 엄청나게 신도시가 늘어납니다. 좀 있으면 3기 신도시까지 지어대요. 이제 두고 보세요. 경기도 나중에 집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마 1분짝 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소득 대비 집값을 나타내는 PIR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거품값이 높습니다. 거의 1위 아니면 2위를 다퉈요. 국민소득 대비 런던, 파리, 웬만한 도시들 다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지금 추세이고 또 질병이 확산됨으로써 경제 전반 여건이 좋지 않아요. 실물 경제 타격은 당장 2분기부터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집값이 올라가지 못할 징조입니다. 옛날에 2010년에도 어떤 각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3, 4년 각국이 다 추락을 했는데 2013년까지 지금도 자 2020년을 기점으로 아마 2023년까지 추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감소하고 있다. 집 1인 가구, 고령화, 저출산, 가계부채가 무려 1,500조나 돼요. 세계 7위권입니다. 여러분들 IMF가 집값 거품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지속되면 노인, 고령층에서 파산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번에 했잖아요. 보유세와 종부세가 강화되고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 매수자는 아예 실종돼 갖고 매물은 적체가 심각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집값이 뛰느냐. 지금 당장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전혀 오히려 뛰기는커녕 집값 지금 폭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세 하락의 전조징후 핵심만 뽑아보자고요. 전세가는 횡보하는데 매매가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단독가, 다가구, 주상복합, 나홀로 아파트 등 못난이 주택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게 못난이 주택이 올라간 것은 끝물이란 뜻이에요. 부동산에. 그 다음에 대형 평형 1, 2층 용적률 좋지 않은 곳들이 또 가격이 뛴 거 아시죠? 이런 것들 역시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뛰었다는 것은 뛸 거 다 뛰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물의 징조고 입지적으로도 서울 외곽지역, 경기도 아예 먼 지역 이곳들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안시광이라고 하죠. 옛날에 안시성이 있었는데 안시광. 자 안산, 시흥 원래 좀 약간 집값에서 좀 소유됐던 곳들이잖아요. 이곳들이 지금 뛰고 있다. 인천도 소유됐던 곳들이 뛰고 있죠. 바로 갭매우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마지막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 6년 이상 상승했으면 상승폭이 평균적으로 경인권은요 50에서 100%. 그러니까 경기도권은 거의 50% 뛴 곳들 많아요. 그리고 서울은 100% 이상입니다. 무조건 2013년 기준으로 너무 많이 뛰었어요.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 이걸 PIR 규모라고 하는데 14.5 즉 한 푼도 쓰지 않고 14.5년 동안 저축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는 기간 OECD로서 최고 수준이에요. 재건축 잘 들으세요. 이 순서로 빠집니다. 재건축, 강남아파트, 서울아파트, 경기와 지방 고가아파트 순으로 하락 중인데 여기까지 지금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경기, 지방, 저가아파트, 서울의 정말 저가아파트 그 일부 이것만 지금 하락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하락으로 다 전환되는 겁니다. 서울과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이게 심각해요. 2020년부터 매달 줄어들어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매수자가 실종되고 매물이 쌓이고 자 아주 심각하죠. 특히 4월 달에는 더 심각하고 다음 달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대세 하락장의 하락폭이 큰 유망한 아파트는 어디냐? 잘 들으세요. 강남권 재건축 기대주. 이제 만약 지금 2년이든 3년이든 하락했다. 그러면 어디가 유망하냐? 지금은 유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일 위험합니다. 이거 사면 안 돼요. 하락한 다음에 보자고. 강남 재건축 기대주요. 강남 3구 재건축 기대주.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는데 특히 잘 들으세요. 자, 압구정 최고입니다. 1번이에요. 압구정이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래 전망이 밝은 것은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 크로바입니다. 미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원동도 신반포 시리즈들 쭉 있죠. 반포, 개포, 대치, 잠실, 수서, 일원 이곳들이 이게 테헤란로 한강변 라인 북쪽하고 그 남쪽하고 그 다음에 잠실 쪽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재건축 기대주가 지금 하락 확대 중이죠. 바로 이곳을 하락할 때 많이 잡으시라고. 이건 폭락할 거예요. 두 번째, 한강변, 서울권 재건축 기대주들도 있어요. 자, 한강변 하면 어디가 있냐? 자, 용산, 이천동 쪽 있잖아요. 동작구, 강서, 목동, 여의도, 노원구 이쪽이 좀 많죠.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 기대주가. 그리고 용산구, 양천구, 동작구, 강서구, 영등포구 지금 하락 확대 중인데 바로 이런 곳들을 나중에
나중에 폭락할 때 잡아라. 상승폭이 큰 뉴타운과 재개발. 자, 한강변과 서울 상승폭이 큰 재개발과 뉴타운. 보면 수색과 증산 뉴타운, 한남 뉴타운, 서대문 일대의 재개발이나 뉴타운, 거염 하천, 성수 전략정비, 자, 영등포의 흑석, 노량진, 장이, 이문, 휘경, 전농, 답심리, 그 다음에 신정, 화곡.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재개발과 뉴타운들. 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락장에 잡아라. 서울 가격 상승폭이 큰 부동산들. 강남, 한강, 도심권이 아무래도 비싼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승폭이 클수록 많이 하락합니다. 자, 하락장은 상승폭과 비례하여 하락합니다. 뭔 말이냐? 지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뛰었잖아요. 6년간.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자, 그 폭만큼 많이 떨어진다. 경기도 상승폭이 큰 1, 2기 신도시도 폭락할 겁니다. 1, 2기 신도시, 경기 인천, 광역시 상승폭 큰 곳, 과천, 판교, 분당, 광교, 위례, 평촌, 미사 최대폭으로 하락할 거예요. 지금 여기 읊었던 곳들 절대 지금 집 잡으면 난리 납니다. 자, 여기 비싼 곳들이에요. 나중에 폭락한 다음에 잡으세요. 마찬가지로 동탄, 원투, 삼송, 가밀, 다산, 갈매, 송도 이런 쪽 아예 보지도 마세요. 경기도 주요 및 외곽 고가 아파트들 자 보시면 수년간 많이 오른 성남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김포라든가 구리, 남양주, 하남 여기는 주로 강남 성향이 강한 곳들이 좀 많고 서울에 인접한 곳들이 많이 뛰었죠. 바로 여기는 지금 좀 잡기보다는 얘들이 아마 특히 비싼 것들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 잡아라. 가격이 많이 오른 재개발, 재건축이 특히 많이 폭락할 거예요. 예를 들면 수원 같은데, 성남 같은데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데는 지금은 안 빠지는데 하락장이 돌아온다. 제일 많이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형 평형. 원래 중대형 평형이 많이 안 올랐었는데 보세요. 소형 평형에 비해 오르지 않다가 2017년, 2018년 이후에 2019년까지 주로 못난이들이 뛰면서 중대형이 많이 뛰었고 서울도 중대형이 많이 뛰었어요. 마지막 장부터 크게 오른 중대형 평형 하락폭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요. 수도권 전역 가격이 비싼 중대형은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대형이 대폭락해요. 지금 대형이 10억씩 빠지고 있잖아요. 부산도 13억이 빠지고 있잖아요. 자, 호재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곳, GTX 때문에 거품이 심한 곳들 많죠. 자, 이것들 폭락합니다. 기다려 보세요. 자, 교통 호재, 재건축과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크게 오른 곳들 중심으로 폭락합니다. 상승 기대치가 반영된 곳들이 하락폭이 항상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동탄에서 가장 많이 빠질 곳이 어디입니까? 동탄역, GTX, SRT 그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광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살 날 것 같고요. 기타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 위험하겠죠. 이번에 수원도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집값이. 입지에 비하여 가격이 높은 곳. 입지는 좋지 않은데 요즘 뭐 무슨 효과다, 뭐 키 맞추기다 해가지고 막판에 많이 뛰었는데 서울과 수도권 랜드마크들이 폭락할 위험성이 높다. 랜드마크는 그 도시에서 비싼 아파트들 아닙니까? 동이라든가 구 단위로 비싼 아파트들은 위험합니다. 이게 새 것도 마찬가지. 주변 시세에 비하여 입지와 호재 등 이유로 가격이 많이 오른 모든 아파트는 하락폭이 큽니다.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많은 곳도 좀 조심하세요. 주변에 신도시 택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 물량 등 분양과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좀 위험하죠. 굳이 말씀드린다면 인천, 특히 서부, 서남권이 많죠. 인천 전역, 동탄, 남부권, 파주, 서부권도 마찬가지고, 자, 김포, 남양주, 오히려 이런 곳들은요, 하락을 한 다음에 고점도 회복이 안 될 것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2006, 7년에 고점 찍었다가 지금 아직도 고점 회복은커녕 한참 밑에서 노는 아파트들 많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죠. 기간별 대세 하락률과 시세 흐름 이제 좀 찬찬히 기간별로 보자고. 하락 일기 2019년 12월 달부터 2020년 6월 즉 12.16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6월 달까지 일단 한번 일기로 잡아봤어요. 6년 상승 후에 2, 4년 대세 하락이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6년 동안 뛰고 이제 20년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2, 4년 동안 떨어지지 않을까. 강남 재건축부터 강남권과 한강권, 도심권 여기가 비싼 곳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 외곽권, 경기도 이 순서대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하락 시작 단계에서 서울과 경기도 유곽 및 못난이 부동산 갭매우기, 막바지 상승 후의 하락. 즉 실질적으로 지금 갭매우기 하고 있잖아요. 노도강이 이제 제로로 돌아오니까 금강구도 이제 플러스지만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경기도도 지금 다른 외곽 지역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막판에 지금 뛰고 있잖아요.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하락 일기, 가격 하락이 3개월, 5개월 지속되면요.
자, 잘 들으세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지금 서울이 지금 하락한 한 달 됐어요. 이제 또 3개월에서 5개월이 지속되면 대세 하락 90% 이상입니다. 2019년에도요 4개월 5개월 빠졌는데 왜 올라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누가 띄웠겠어요. 그걸 좀 국토부에서 잡으려고 했으면 잡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일부러 안 잡았단 말이에요. 왜? R&D 공포네 뭐 디플레이션에 뭐네 해가지고 경기가 나쁘니까. 근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질병 사태로 경기가 안 좋은다고 해도 정부가 집값을 안 잡고 못 빼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야당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여당 단독으로 모든 것 처리가 가능해서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에요. 유망지역부터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다. 대중심리가 완전히 꺾여가지고요. 매수세가 없습니다. 이때는 하락 2기가 되면 이렇다 이거예요.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해제가 본격화된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잘 기억을 하세요. 꼭 이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사이클이 기본 2에서 4년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 3기는 이제 아예 절정에 다다를 때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3번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데 과연 이제 3번까지 주려면 최소한 2년 이상 빠져줘야 돼요. 2021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하락폭이 시세의 약 20%에서 무려 70%까지 확대됩니다. 많이 빠지면 70%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로얄층이 하한가에도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거래가 실종됩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이때는 더 심해요. 하락폭이 커지면 정부의 모든 규제가 해지, 부양책. 여러분들 언제 만약 규제가 언제 풀릴까? 제 생각에는 만약 지금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1년 뒤에는 다 풀릴 거예요. 자, 2년 동안 떨어졌다. 풀리는 건 기본이고요. 부양책 쓸 거려 아마? 집값 하락에 대한 온갖 위험 비어로 멘붕 상태에 빠지는 게 바로 하락 3기입니다. 하락 1기에서 끝날지 2기에서 끝날지 3기에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확률상으로 3기가 제일 높고요. 못해도 2기까지는 가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자, 목요일 날은 한국감정원, 금요일 날은 부동산 114, 그 다음에 KB, 리브원. 여기서 시세가 나오잖아요. 매주마다 뜨니까 그걸 보면서 상승폭이 커졌네, 하락폭이 커졌네. 이거 보면요, 이거 안 놓쳐요. 하락하는데 뭘 잡고 있어요. 이제 바닥 짚고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일 때는 이게 좀 관망을 좀 해야죠. 아주 긴장을 하면서. 그러기 전에 계속 하락하면 잡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상승기 보자고요. 2023년 3월달 이제 기점으로 한번 잡아왔어요. 자, 2, 4년간 대세 하락만 이어지다가 소폭 상승 반전합니다. 이때 잡아도 괜찮아요. 뭐 바닥에서 꼭 잡으라는 거 아니니까. 강남 재건축부터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잘 보세요. 올라갈 때도 하락한 순서하고 같아요. 강남 재건축이 제일 먼저 뛰고요. 그 다음에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일반 아파트, 서울 외곽권, 경기도 전체 순으로 상승이 확대됩니다. 상승 시작 단계에서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등 블루칩 아파트 상승이 먼저 이어지고 지역으로 확대되겠죠. 이때는 근데 좀 비싼 것들 위주로 많이 뛰어요. 먼저 뛰어요. 그런데 상승이기 때는 이제 대대적으로 뛰기 시작하죠. 23년 7월 달부터 24년 6월 한 1년 동안 상승 1기 상승이 약 3개월에서 5개월 지속되면 만약에 하락만 계속하다가 상승이 3에서 5개월 동안 지속되면 대세 상승이 90%라 이 말이에요. 유망지역부터 상승폭 확대가 되고요. 대중심리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매수세가 많아진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1회 진행되거나 시작되겠죠. 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서서히 아까는 규제가 완화됐는데 이제는 집값이 또 올라가니까 규제 강화가 진행돼요. 상승 3기가 이제 마지막 한 3에서 5년 차를 말하는데 상승폭이 시세의 50%에서 150%까지 뜁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은 3배 뛰었어요. 3배. 이해가셨죠? 1층이 상한가에도 거래가 되고 매물 실종. 여러분들 1층이 상한가 위로 거래돼요. 매물은 아예 실종되고 시가 말라가지고 계속 집값은 폭등하겠죠. 상승폭이 커지면 정부의 모든 규제가 강화됩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온갖 찬양과 투기 세력들이 막 늘어나게 돼요. 정부 정책이 규제로 나온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2016년에 규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2019년까지 떴어요. 19년까지. 2020년 4월 자, 2024년 부동산 하락기 한번 볼까요? 하락기 초기 블루칩과 옐로칩 등 유망지역과 명품 부동산이 먼저 하락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 순서와 상승 순서는 같다. 때문에 매수자는 하락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파트 보유자는 대세 하락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하고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세요. 내 거 2억 손해보더라도 5억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시라고요. 그때는 대출을 껴도 돼요. 다만 조심하세요.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나 뭐 빌라나 이딴 것들은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분들 빨리 던지세요. 집값이 떨어졌다고 서둘러 잡는 것보다 관망할 필요도 있어요. 자, 정부의 각종 규제가 하나씩 이제 소멸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바닥장이잖아요. 2020년, 2030년 본격 하락. 하락장 기간은 2, 4년으로 상승장보다 짧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맞아요. 상승장은 이번에 6년까지 뛰었잖아요. 하락장은 짧으면 2년, 길면 4년 동안. 이제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집값은 더 떨어지겠죠. 이 짧기 때문에 이 판단 잘해야 돼요. 바닥에서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바닥에서 1억 이상 올라왔네? 그것도 상승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해가셨죠? 2013년이 바닥이었는데 2014년, 2015년 집값 올랐다고 안 잡은 사람들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7, 8, 9년에 많이 뛰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바닥만 너무 따지지 마시라. 하락장은 보유 아파트 비과세 조건으로 과감하게 매도하고 하락폭이 큰 유망 아파트로 갈아타라.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상승장에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에 갈아타는 겁니다. 하락장에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도 진행하셔도 좋고요. 이때 하락장에는 매수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본격적인 하락장은 하한가 아래에 초급매로 집중됩니다. 여러분들 하락장 갈아타기 경기도 서울 잘 들으세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갈아타야 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입지가 떨어진 곳에서 유망한 곳으로 가격이 소폭 떨어진 곳에서 폭락한 곳으로 나홀로 단지 못난이 부동산 비역세권 비아파트에서 대단지 명품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로 갈아타기. 자, 그 다음에 하락장이 집중 매수할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큰 곳이 최고. 강남 4구, 한강권, 도심권, 과천 분당 이곳들 지금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폭락했을 때 좋습니다. 재건축 뉴타운이 더 좋아요. 왜? 더 많이 떨어지니까. 가격 하락폭이 큰 서울 40평대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때 대형이 좋습니다. 갭 차이가 적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소형 임대주택 사업을 내도 좋습니다. 이번엔 하락장 매수해서는 안 될 거. 하락장 이런 걸 잡는 사람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보세요. 가격 하락이 크지 않고 시세 버티기 하는 곳들. 버티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경기도 외곽, 저가 아파트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나홀로 용적률 높은 거 진행이 느린 재개발 보지도 마세요. 비인기 지역, 대출을 받지 않는 실거주 중심 아파트. 너무 실거주 중심으로 대출 안 받고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출 받아도 안 되지만 하락장에는 대출 받아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단독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비아파트 이런 거 잡지 마세요. 폭락장에 패닉에 빠져가지고 매도도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승장 때 상승했더라도 초기 때는 잡아도 돼요. 보세요. 만약에 2023년, 2024년으로 예상이 되는 상승장 초기 때 블루칩과 옐로칩 등 유망지역과 명품 부동산이 먼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아까 하락과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매수자는 초기 상승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닥에서 놓쳤다면 초기 상승장에 잡아야죠. 아파트 보유자는 대세 상승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하고 덜 오른 부동산 저점 매수. 그 다음에 집값이 많이 오른 곳보다 덜 오른 곳 서울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똑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긴 한데 먼저 뛰는 곳, 늦게 뛰는 곳이 막 이렇게 엇갈려요. 그러면 딱 보세요. 고점 대비 이 서울이 이쪽이 더 늦게 뛰고 있네. 그럼 늦게 뛴 곳으로 잡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갭 투자, 분양권 등 단기 투자 최적의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2025년에서 2060년 본격적 상승장. 이 초기 상승장에도 갈아타기 좋습니다. 상승 기간 3에서 5년으로 하락장보다 좀 더 길죠. 자, 1, 2년 상승장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 본격적 상승장 이때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상승장은 보유 아파트 유망하다면 계속 끌고 가십시오. 그래야 꼭지에서 팔 생각을 하세요. 별로라면 하락폭이 큰 유망 아파트 중심으로 갈아탄 다음에 고점에 매도하시면 되겠네요. 상승장 초기에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장은 오르지 않은 아파트 중심으로만 매수하세요. 본격적 상승장은 연도로 따지면 2019년, 2018년 말 이때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상승장 갈아타기 경기도 똑같아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자, 그 다음에 입지가 떨어진 곳에서 유망한 곳으로, 많이 오른 곳에서 소폭. 상수장 매수 후에 가격이 회복했다고 단순히 매도하기보다는요,
마음고생을 합니다. 하락장에. 가격이 회복했다고 매도해버려요. 그럼 끝나버려요. 무주택으로 있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상승장 초기에는 매도가 됐어도 잡아야 돼요. 알았죠?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니까. 유망한 아파트로 갈아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주택은 좋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 상승장 집중 매수 아파트는 가격 상승폭이 적은 곳을 최고.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 상승폭이 적은 곳, 재건축 뉴타운 등 새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적은 서울 40평대 이상 대형, 갭차이가 적고 가격 상승폭이 적은 소형 임대. 상승장에서 매수해서는 안 될 것. 아까하고 똑같아요.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높고 거품이 심한 곳들, 지금 딱 이 상황이잖아요. 강남 아파트가처럼. 자, 대중 선호도가 낮은 경기도 외곽 아파트도 위험해요.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간 곳들도 안 좋죠. 비인기 지역, 대출을 많이 받아 무리하게 투자하는 곳,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분야별로 유망한 투자. 자, 여러분들 분양, 서울 분양가 상한제 모든 지역 다 좋습니다. 강남, 한강, 도심권 분양가 상한제 다 받으세요. 그냥. 그리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경기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 다 좋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좀 입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3기 신도시 분양가 보면서 판단하세요. 3기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2기 신도시보다 좋은 곳들이 많아요. 자, 3기 신도시 과천,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이 있습니다. 서울, 구룡, 양원, 경기 수원, 부천, 의왕, 과천, 광명, 성남, 용인, 동탄, 투, 하남, 남양주, 구리, 고양,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분양. 이제 특히 이 경기도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그리고 일반 분양하는 것들 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서울은 하락장에 가격 하락 우려가 높지만 장기적으로 신도시나 경기도보다 더욱 상승한다. 이게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을 판단하시라고. 다만 지금은 좀 피하세요.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외곽권 순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망합니다. 즉 이것은 바닥장에 잡았을 때 또는 상승장 초기에 잡았을 때 이렇게 잡으라고요. 서울과 경기도 재건축, 리모델링, 뉴타운, 재개발 꼭 기억하세요. 집을 잡을 때는 재건축, 리모델링, 뉴타운, 재개발 이걸 잡는 거예요. 경기도, 서울 인접지역 및 GTX, SRT, 신분당선, 역세권 등이 유망합니다. 지금은 이거 망조라고 했죠. 자, 이 네 가지 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것들을 잡아라. 자, 단기 투자는 지금 나는 안 잡으면 미치겠다. 솔직히 권할 곳 없는데 그래도 꼭 권한다면 서울에서 신도시보다 가격이 낮은 또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 북부권, 뭐 구로구, 금천구 그나마 아직도 경기도는 서울과 가까우며 가격이 낮은 중동, 상동, 3번 요즘 많이 뛰었어요. 제가 여기 여러 번 추천했는데 지금 많이 뛰었습니다. 자, 그치만 좀 가격이 싸다고 느낀 곳들 화정, 행신, 능곡, 구리, 하남 이 중에서 조금 고르는 건 어떨까? 그것도 10평대 중심으로. 분양권은 전매 1년 비조정지역 대단지 가격 낮은 곳이 유망하다. 재건축 리모델링 서울 강남 4구 이촌동, 목동, 상계, 창동, 월계동.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전체 용인, 수지, 숙전, 중동, 상동, 삼본, 영통, 고양, 덕양구 이런 데 좋아요. 하락장에는 투자 1순위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기대주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분당, 과천, 광명, 성남, 용인 하락 큰 곳 이곳들이 좋습니다. 자, 재개발 뉴타운도 보시면 서울 한강권, 도심권이 미래 전망이 밝아요. 신림, 화곡, 방화, 자양, 홍은, 홍제, 시흥, 상계, 신정, 대조, 가련 물론 재개발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많죠. 경기도는 성남, 신흥, 중, 금광, 산성, 안양, 호원, 덕현, 냉천, 수원, 고등, 팔달, 의왕 그 다음에 의왕시의 나구역, 남양주, 덕소, 고양, 능곡, 구리 지금 잡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지금은 너무 비쌉니다. 자, 하락장에 지금 쭉 적어드렸잖아요. 자,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뉴타운 잊지 마세요. 자, 아파트가 거꾸로 이렇게 누워있네요. 이제 지금까지는 올바르게 있어서 계속 뛰기만 했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들 물구나무를 오늘 한번 서보세요. 그래야 항상 돈 번다는 생각을 잊게 됩니다. 계획이 번지르르 하거나 의욕만 앞선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1997년, 2003년, 2013년 부동산 폭락장의 기회가 또다시 펼쳐지니까 핵심 특강 형태로 진행된 오늘 강의를 반복 시청 바랍니다. 유료 상담을 받고 확실하게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은 천만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